안녕하세요. 위클리 뷰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휴대용 유도무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병력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육군은 국방개혁 2030에 발맞춰 50만 명의 군대를 40만 명으로 어쩔 수 없이 감소시켜 육군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인구 절벽에 따른 물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억지로 병력의 수를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의 공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소대에 7.62mm 탄을 사용하는 K-12 경기관총을 배치해 좀 더 강력한 화력을 부여하였고, 이보다 더 획기적인 강력한 화력을 부여할 방법으로 K-11 복합소총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K-11 개발 사업은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각종 결함이 발생하고, 또한 K-11 복합소총 같은 무기체계는 생각 이상으로 불편한 무기체계로 판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철수하였고, 이에 우리 육군은 강력한 화력을 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미군의 경우 K-11과 같은 복합소총은 따로 개발하고 있지 않고 84mm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를 사용합니다. M3 칼 구스타프는 탄과 조준경의 무게까지 합하면 약 11kg이 나가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중동 시가전에서 건물 내부에 숨어 공격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M3는 미군의 레인저와 네이비실, 델타포스 등 특수전 부대를 중심으로 필수 지원 화기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후폭풍으로 인해 후방 공간을 최소 30m 이상 확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군은 데이비스 무반동포 기술을 적용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AT-4와 M72 EFF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유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전에서 건물 내부에 숨어 공격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있지만, 개활지에서는 트럭이나 오토바이로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이들에게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중동 전쟁에서 참전한 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이를 위해 비냉각 적외선 시커를 장착한 유도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러한 휴대용 유도무기, 즉 맨패즈를 배치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한 단계 더 발전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휴대용 자폭 무인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자폭 무인기입니다. 중량이 2.6kg에 불과하고 시속 140에서 160km 정도의 속도로 반경 10km를 날아 40mm 유탄과 동일한 화력으로 고정 혹은 이동하는 적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K-11도 날아간 마당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무기체계로 강력한 화력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사우디와 UAE가 극찬한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후티 반군이 타고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격추시킬 정도로 엄청난 명중률을 선보였으며, 예멘 정규군, 아제르바이잔 정규군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 현궁을 구해다 사용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제블린, 이스라엘의 스파이크와 같이 다소 무거워 한 명이 손쉽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소총을 포기하고 현궁을 단동으로 운영하는 병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새로운 무기체계도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 19년 2월 UAE에서 열린 중동의 최대 국방 전시회 중 하나인 아이덱스 2019에서 LIG 넥시1이 40mm 미니 유도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형 파이크 미사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파이크 미사일은 세계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에서 제작한 40mm 미니 유도 미사일입니다. 레이시온이 개발한 파이크 미사일은 지난 2015년 공개되었습니다. HNK의 M320 40mm 유탄 발사기와 FNH의 마크 13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가 가능한 미니 유도 미사일로 직경 40mm에 길이 42.7cm, 중량은 770g입니다. 발사 방식은 사수의 안전을 위해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같이 전방 2-3m까지는 모터를 구동해 소프트 런칭으로 발사된 뒤 그 후 로켓을 점화시켜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에 최대 사거리는 2km에 달합니다. 유도 방식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하여 사수가 표적을 계속 유도해야 하며 최대 15초 동안 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파이크는 전방에 중량 270g의 파편 탄두를 가지고 있어
표적 주변 10m 내 거리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파이크 유도 미사일은 미 특수전부대 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 도입하여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IG 넥슨이 개발한 40mm 유도 미사일은 파이크와 비슷한 형태와 성능을 가지고 있어 한국형 파이크라 불리고 있습니다. 중량 2kg에 최대 사거리 2km이며 M320 유탄 발사기에서 운용하는 점이 파이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파이크와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비냉각형 열상 장비를 탑재하여 적외선 영상을 포착해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는 사수가 표적을 계속 유도하지 않는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사수의 생존성을 높였으며 또한 명중률도 높였습니다. 40mm 유도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가성비 좋은 저가형 유도 로켓 비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공은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 비교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좋은 성능의 유도 로켓으로, 당시 비공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의 목표물을 모두 명중시켰으며 이에 미국 평가단은 완벽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40mm 유도 미사일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를 보면 현궁이 아무리 제블린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하지만 전차나 장갑 차량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트럭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후티 반군을 잡기에는 사실 한 발당 1억은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도 사우디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차 이외에 소형 표적을 잡기에는 너무 고가의 무기고 휴대도 불편합니다. 이에 소형 유탄 발사기에 넣어 간편하게 발사할 수 있는 40mm 미니 유도 미사일과 가까운 미래에 육군이 사용할 개인 전투체계 2에서 손목에 착용해 마치 아이언맨과 같이 발사할 수 있는 20mm 초소형 스마트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군이 운용하는 자폭 드론과 동일한 무기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도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의 성능을 확인하고 동일한 무기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요구 성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10km 범위를 장시간에 정찰하면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인 공격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첨단 유도 무기들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에 좀 더 강력한 화력을 더해줄 첨단 유도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구상하고 있는 드론봇 전투단에 드론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소형 미사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결함이 많고 무거운 K-11 복합소총 대신 보병에서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화력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